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양국 해군과 군사교류, 방산협력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양국 간 신뢰 구축과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오전 11시쯤 북한 측 서해상으로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미국, 한국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일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발사는 열흘 만에 4번째로 보도된 발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듭 확인했듯이 미국은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삼가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양영모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이번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의 방문은 양국 해군과 군사교류,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동맹과 파트너는 오늘날 전략적 환경에서 전장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이 같은 방문과 훈련, 작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미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등 군사적 도발 행위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나 북한과의 대결이나 갈등을 추구하지 않지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계속 협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해군도 2일 BOA에 앵거스 톱시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양 총장과 만나 한 캐나다 해군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말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된 해군력 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몬트리올과 밴쿠버, 오타와에 배치될 캐나다 해군 함정 및 2025년 인도태평양에 배치될 캐나다 해군 함정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공보실은 이어 캐나다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하고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용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이 열흘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실험 결과 데이터를 수집해 성능을 개선하려는 의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돼 온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박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어 미사일 개발은 시험 발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 보완할 점을 개선하고 다음 시험을 진행하는 법인데 북한의 연이은 시험 발사는 기술 개선보다 단순한 협박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베르트 슈무커 박사는 북한은 기술력이 열악해 기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도 기술 역량 개선 목적보다 보여주기식 시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4차례에 걸친 순항미사일 발사 가운데 기존 화살 2형 미사일 발사는 운용자의 숙련도를 위한 발사로 추정되고
신형 불화살 3해31 미사일 발사는 연구 개발을 통한 미사일 전력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북한의 의도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영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 등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하면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평양의 청소년들이 12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대해서는 끔찍하다며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사이트가 올린 최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의 여러 불법 행위를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할 것인지 정부 측에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유엔 연방 담당 국무상은 북한 정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특히 영국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일관되게 규탄한다면서 영국은 최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노골적인 무시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하고 영국 정부는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톤 의원은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영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따졌습니다. 아마드 국무상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이 같은 무기의 이전과 사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짐 샤넌 하원 의원의 질문엔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이 답했습니다. 트레벨리안 국무상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다우닝가 합의 체결과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당시 한국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거듭 규탄하면서 우리는 동맹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제3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파악하고 폭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국무상은 또 최근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청소년들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BBC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영국 정부의 책임 추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국무상은 알톤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영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최근 BBC의 보도 등 북한 내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여러 소식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었습니다. Cease the restrictions of civil society and independent media and forced repatriations and stop targeting human rights defenders. 북한과 수교국인 영국은 핵미사일과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교류를 지속하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호주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북한에 선박간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에 따라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의 항공기를 이용해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의 이번 활동은 2018년 이후 13번째며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에서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북 이산 가족들의 정보를 담은 공식적인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제니퍼 웩스톤 민주당 하원의원과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은 1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역시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김 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0만 예산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웩스턴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 전역의 한인 가족들은 한국 전쟁 당시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는 아픔을 70년 넘게 겪어왔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옳은 일을 하고 이들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내의 심각한 식량난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로 적재적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2023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은 북한 정부의 제한과 국경 폐쇄로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유니세프의 역량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일부 지역의 어린이들 가운데 4% 이상이 중증 또는 중중도 급성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으며, 이것은 2020년 이전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보건성에 따르면 설사병 치료를 받은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만이 경구용 수분 보충제를 투여받았다며, 이것은 어린이 생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9월까지 189개 지역 사회 내 중증 및 중중도 영양실조 아동 33,322명이 표준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것은 연간 목표치의 34.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